최근 축구계에서는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라 함은 공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선점을 통해 모든 플레이를 최적화하는 그 형태의 전부라고 정의할 수 있겠군요. 선수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패스 앤 무브를 기본 움직임으로 가져갑니다. 피터 보츠 감독은 도르트문트에서 실패를 겪고 레버쿠젠으로 적을 옮겨 독특한 형태의 포지션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오늘은 보츠의 포지션 플레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 양상을 보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츠 감독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어디까지나 수비할 때 기본 방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보츠 감독은 앞서 설명한 위치 선점을 위해 공격 시에는 3-2-2-3과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오른쪽 풀백인 바이저는 우측 윙어 위치까지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원래 그 자리를 채우던 하베르츠는 중앙으로 이동하죠. 이런 변화는 첫째, 상대 윙어로 하여금 수비를 하게 만들고 둘째, 상대 진영이 원래 가져온 수비 전술에 필연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중앙으로 내려온 하베르츠는 브란트와 2선 중앙을 구축하고 상대 미드필드 옆에 넓게 벌려섭니다. 그 뒤를 3선에서 받치는 아랑기스와 바움가틀링거는 간격을 좁혀 상대 2선 앞을 무조건 지키고 있죠. 이와 같은 진영은 1선에 선 윙어들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열어주고 중앙 공격수인 알라리오에게 패스를 원활하게 합니다. 브란트와 하베르츠는 팀의 핵심입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분석 영상에서는 이 두 명을 8번과 10번의 하이브리드형 선수라고 표현한 바 있죠. 브란트가 내려와 공을 잡고 전개를 펼치면 하베르츠는 수직적으로 뛰쳐나갑니다. 찬스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요. 다만 3백은 보츠가 구사하는 포지션 플레이에서 볼 순환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션 플레이를 기조로 삼는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로 비교해볼까요? 맨시티는 공격 시 포백이 1열로 서거나 양 풀백이 중앙으로 이동하며 볼 전개를 합니다. 이런 경우 볼을 수평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죠. 절대적인 선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츠의 3백은 3명의 선수로만 볼을 순환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탈취당해 역습이라도 당하면 그대로 골을 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보츠 감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선 미드필더 둘을 내려 3백의 양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5백으로 전환해 볼을 수평으로 순환시키고 상대 선수들을 끌어내려 전방으로 빌드업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보츠의 전술이 4백을 상대할 때와 5백을 상대할 때의 전방으로의 빌드업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4백을 구사할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많기 때문에 중앙으로 빌드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좌우 풀백은 조금 덜 전진하고 센터백은 좌우 풀백으로 공을 전달합니다. 볼을 건네받은 좌우 풀백은 2선과 3선에 위치한 미드필더들에게 공을 건네죠. 반면 상대가 5백이라면 미드필더가 부족한 점을 이용 중앙으로 볼을 전개합니다. 이때 풀백은 높은 위치를 유지하며 2선에서 볼을 잡은 하베르츠와 브란트가 윙 포지션에 위치한 폴란드나 바이저에게 공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한 포지션 플레이, 즉 보츠 감독 전술의 핵심은 상대가 준비해온 수비 방식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려면 2선 미드필더의 하베르츠나 브란트가 자유로워야 하죠. 때문에 2선에 위치한 두 선수는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높은 자유도를 보장받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가깝게 마크해버리면 볼을 받아 전방으로 돌려놓을 공간이 사라지고 이에 전방 페넌트레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적재적소에 비치돼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풀백, 두 번째는 2선 미드필더, 세 번째는 3백 앞에 위치한 3선 미드필더입니다. 우풀백은 수비 능력 이외에도 상대 진영에서 윙어처럼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 라인을 깨고 볼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드리블에도 능해야 하죠. 바이어가 바로 그 선수입니다. 2선 미드필더는 후방에서 오는 패스를
첫 터치에 전방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압박이 매우 강한 공간인 삼선과 수비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하베르츠와 브란트가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선 미드필더는 수비진 바로 앞에서 볼 순환과 경기 템포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센터백이 볼을 전개할 때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할 줄 알아야 하죠. 이 역할은 아랑게스의 차지입니다. 더 볼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츠는 둘둘로 서 있는 2, 3선 미드필더를 다르게 배치하며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때로는 이 사다리꼴의 둘둘을 다이아몬드로 배치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3하나를 만드는 방식을 살펴볼까요? 2선 미드필더들은 3백으로부터 직접 패스를 하프 스페이스에서 건네받고 중앙 쪽 대각선으로 드리블을 합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생긴 빈 공간은 3선 아랑게스가 대각선으로 올라가 채우죠. 중앙 대각선으로 드리블을 친 브란트에게는 두 개의 패스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베르츠에게 건네거나 올라간 아랑게스에게 볼을 건네거나 1-2-1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5백의 오른쪽 스토퍼는 브란트를 마크하고 있지만 브란트가 중앙으로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마크맨을 잃고 목적을 잃습니다. 중앙 수비수는 이미 센터 포워드인 알라리오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붙을 수 없죠. 이러한 수적 우위는 볼 배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태킹 서드에서 페너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난 후 2선 미드필더가 같은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확보를 위해 오른쪽에 있던 하베르츠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포메이션은 상대를 원하는 대로 끌고 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4-1-1을 쓰는 상대라면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가 압박을 깊숙이 들어올 때 레버쿠젠의 3선 미드필더 2명은 상대 2선 미드필더 1명만 상대하게 되죠. 전방으로의 볼 전개는 더 쉬워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쿠젠의 3백이 수평으로 볼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죠. 또 양 측면으로 전개해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빌드업이 더 수월해집니다. 둘둘로 선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5백을 상대로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볼 전개가 되고 있을 때 이 선에 브란트가 내려와 도우면 상대는 왼쪽에 몰리며 압박을 가합니다. 이미 브란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을 전개할 선택지가 늘어나죠. 수적 우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더 상대에게 치명적인 것은 오른쪽에 하베르츠에게 공간이 광활하게 생기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지를 통해 공격을 풀어나가기도 더 쉽죠.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보츠는 수비 시 4-2-3-1에서 공격 시 3-2-2-3 전환을 한다. 수적 우위 확보를 위한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다. 두 번째, 2선 미드필더가 핵심인데 이들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대각선 움직임을 기본으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3선에서 둘둘을 구성하는 미드필더들은 가변적이며 이는 수적 우위를 취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피터 보츠 감독의 레버쿠젠 전술을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